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프로그램에 단골이 되어주시기를 희망하는 염건영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등장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나와주신 이유? 예, 네. 오늘은 이제 스파이를 주제로 했거든요. 스파이. 스파이. 재밌죠, 스파이. 스파이 얘기군요. 네, 스파이. 알파고도 빼놓을 수 없죠. 네. 네. 바로 넷플릭스 생각이 나고, 네.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직업입니다. 스파이가요? 네. 속이는 걸 잘해요, 좀. 흥신소 이런 거 아니고? 아니, 아니 여자들이 속이는 거 잘해요. 아이, 무슨 여자들- 말씀하세요, 알파고 씨. 네,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냉전 시대에 소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KGB, 네, 네. 그다음에 이제 MI6라고 있습니다. 네, 네. 영국의 영국의. MI6, 그다음에 그 미국의 CIA 중심으로 이렇게 스파이 전쟁이 좀 심했는데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 스파이 문제가 거의 사멸화된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이제 2020년도부터 각국에서 뭐 스파이로 적발됐다, 추방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뭔 일이지 하는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최근에 그 필리핀에서 네. 최근에 좀 심각한 그 스파이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저 본 것 같아요. 보셨죠? 네네네. 외신으로도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계 이제 필리핀인인데 이 사람이 그 루손섬이라고 하실 겁니다. 루손섬에 서클라쿠주에 있는 그 반반시라고 하는 조그만 시가 도시가 하나 있는데 여기 시장으로 출마해서 시장이 된 거예요. 시장이 됐어요? 현직 시장. 네, 예, 시장이 됐고요. 시장이 돼서 이제 아주 활달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는 이제 시장 끝나고 나면 주지사나 또는 이제 그 주의원 정도로 좀 올라가지 않겠냐는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FBI하고 똑같은 기관이 필리핀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NBI라고 그러거든요. 내셔널 뷰로 오브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NBI에서 이 시장을 수사를 들어간 거죠. 재밌어지네요. 예. 이 시장 이름이 이제 앨리스 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최근에 조사한 내용을 좀 보면 신분을 도용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분을 도용을 해갖고 다른 사람으로 활동하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이 정재계에 이게 유입이 되지 않았냐, 이걸로 좀 수사가 들어갔거든요. 네. 요거 이제 이런 사건들 내용을 이거 이제 한국 이야기를 영화 같던데요. 예, 한국 영화? 네, 한국 영화에서도 이제 죽은 사람의 신분증을 신문 도용해서. 예. 네. 그럼 오늘 주제가 확실하네요. 예, 확실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딱 그럴 만한 사람들이랑 만나신 거예요. 저도 지금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스파이로 어임 받아가지고 교도소에 갔거든요. 그럴만해요. 그래서 이쪽 바닥 좀 압니다. 네. 또 며칠 사람 많이 구금까지 당하고. 왜냐하면 실제로 교도소에서 스파이들 있어가지고 네. 좀. 예, 이쪽 바닥에서 저도 좀 나름 좀 이름이 있어요. 네, 오늘 활약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두 감 잡았어요. 오늘 주제가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의 주제는? 스파이가 그 배신자인가 영웅인가 저는 이렇게 좀 정했거든요. 그죠? Notwithstanding, discovered in a state recorded that Blake had all good spy game. To make sure, of course, there was A man named Eric Durden. Job interview and enhance your skills. The Cure. Sounds like a lot of people. Jesus Christ, that's Jason Bourne. 그런데 저도 이제 그 기사를 아주 자세히 읽은 건 아닌데 네. 뭐 13살 때 중국인 여권을 소지하고 필리핀에 입국하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네, 내용들. 네. 그 앨리스 거가 되게 네. 좀 복잡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13세 때 투자 이민 있잖아요. 네네. 가족으로 투자 이민으로 해갖고 필리핀에 바로 이제 영주권을 받고 들어갔고요. 근데 그 다음 이후에는 종적이 없습니다.
뭐 학교 기록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고요. 학교 기록도 없어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아까 얘기한 조그만 그 바한바시에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여기서 시장 출마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진 거죠, 거기서요. 근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 타갈로그어라고 아실 겁니다. 그 원주민 언어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프리토킹을 한대요. 중국인 그 이민자인데도 불구하고. 와. 그러니까 어려운 걸로 언어는- 알고 있는데 되게. 그게. 예, 되게 어렵답니다. 굉장히 근데 소수. 그러니까 필리핀어도 하고요. 타갈로어도 해가지고 영어도 잘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대부분 타갈로어 쓰고 있는데 이걸로 이제 접근을 해갖고 이 절대오지에서 이제 신망을 얻은 거죠. 그게 압도적인 투표를 받아가지고 시장이 됐는데 진짜 드라마네요. 그죠, 드라마죠. 네. 이 사람이 이러면서 이제 사업체를 하나 또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집무실 그 뒤편에 약 한 2만 4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 관광 산업을 좀 활성화한다고 온라인 카지노 업체를 또 설립을 했거든요. 네네. 거기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하고 거기서 활동하는 뭐 이제 영업책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안 영업을 한 5, 6년 잘했습니다. 근데 올 초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필리핀 대통령이 두테르테에서 그 마르코스 2세로 네네. 바뀌면서 갑자기 이제 수사가 들어간 거죠. 그 전까지는 건들지도 않고 있었는데. 그것도 뭐 전 정권과 뭔가 이게 있었나요? 예, 이전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 남중국해 어떤 이슈가 있긴 했지만 친중국적인 그랬죠. 성향을 계속 보였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어떤 그 업체의 직원들이 와서 온라인 카지노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건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올 초에 갑자기 이제 NBI, 즉 필리핀 연방수사국에서 개입을 해서 수사를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일하는 직원들 한 700여 명을 구출한 겁니다. 구출? 출퇴근이 아니고요. 출퇴근이 아니고. 네, 예. 특공대가 들어갔는데 외국인 73명이 거기서 감금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냥 어떤 일을 하고 있었대요? 온라인 카지노 업무죠. 예. 거기서 뭔가 불법적인 예. 일을 하느라고 이제 감금 시켜놓고 일을 시킨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중국인도 202명이 정확하게 거기서 나왔고요. 필리핀 사람들 포함해서 700명이 구출이 된 겁니다. 정확하게. 엄청나게 많이. 구출이 됐는데 온라인 카지노 업무를 하는 줄 알고 안에 들어가서 서버를 열어봤더니 로맨스 스캠이라고 아시죠? 네. 로맨스 피싱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성에게 다가가서. 예, 여자친구 남자인 척하면서 돈 뜯어내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이제 돈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장소가 시장 그 집무실 근처. 예, 바로 뒤에 있는 바로 예, 뒤에. 대지 2만 평짜리입니다. 그 시장이 운영을 했던 거고. 그렇죠. 사실상. 와. 근데 이제 여기서 거기까지 하면은 그냥 이제 범죄 단체를 시장이 운영하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다음에 이제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이상하게 나온 겁니다. 뭐가 또 나왔냐면 있어요. 네. 다수의 인민군 군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인이 제가 202명 있었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근데 그 202명 전부 다 제 옷은 아닙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옷으로 보이는 인민군 군복 정복이 확인이 됐고요.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훈장이나 이런 군대에서 받는 그 포장들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거기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의 공작원들만 쓰는 권총이 있답니다. 이 권총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권총, 아주 소형 권총인데 이 은닉 가능한 권총도 다수가 나오고요. 그럼 군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몰래 파견된 그런 그렇죠. 상황인가요? 그 202명의 중국인 중에 중국에 군인이 섞여 있다. 이렇게 지금 필리핀 정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중국 군인을 그럼 감금시킨 거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금이 돼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거기서 감시책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감금된 사람 따로 있고 걸로, 예. 이분들은 거기서 적극적으로 네. 일을 했겠죠,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처음에는 이제 불법 로맨스 스캠 혐의로 수사가 정도인 줄 알았네. 들어갔는데 이게 정복도 나오고 군인 신분증도 나오고 막 이래 버리니까 이게 갑자기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연방 의회에서요 이 사건을 아예 그냥 청문회 사안으로 올 봄에 올려놨고요. 네. 최근에는 시장이 직접 불려가지고 그 내용에 관련해서 청문을 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확한 결론은 안 나왔는데 필리핀 정보국에서는 이게 스파이 조직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로맨스 스캠도 사실은 그냥 돈 버는 수단으로 불법적인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필리핀이나 동남아 지역에 있는 온라인 관련 해킹 어떤 조직으로 운영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는 시죠. 아니면 유력한 기업가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을 또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돈은 어딘가 썼을 거니까요. 아, 거기서 번 돈으로 내부에 있는 사람들 매수해서 뭐 정보를 아니요. 끊는다던가? 그 국회의원이 그런 일을 저질 때 다 영상을 찍어놓고 너 우리 말 안 듣고 우리가 원하는 법안들이 나와서 손을 안 들어주면 우리 이 영상들 다 공개시켜주겠다. 튀르키예에서 그런 것 몇 번 나왔거든요.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더 영화 같은데. 그 앨리스 거는 그 원래 거시석은 맞아요. 거화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시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같은 성을 가진 중국의 필리핀인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활동을 한 걸로 좀 거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앨리스 거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존재했는데 여기서 또 청문회 과정에서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 지금 주민등록상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없었던 사람이 왜 갑자기 나타났냐 그랬더니 이 사람 또 뭐라냐면 출생신고를 10대 중반에 했고 학교에 대한 거는 뭐 홈스쿨링을 해가지고 나는 학력을 땄기 때문에 내 기록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무슨 유령처럼 살았다는 것도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13세 그 이후에. 중국의 그 정보기관의 중간 책쯤 되는 좀 고위 간부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과거 이제 소련이나 중공에서 과거에 많이 썼던 방식인데 10대 아이들을 어린 시절부터 얘는 레드 스페로우라는 영화에도 나왔는데요. 이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10대 중반 때부터 스파이로 투입하는 잠입시키는 방법들을 지금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 전형적인 교수님 사례가 그거는 연구가 방법이고요. 오스만 제국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습니다. 있는데 영국 대사관들이 오스만 제국에 있을 때는 10대 아이들을 자기 이제 10대. 네, 자기 본토에 있는 아이를 10대쯤 되면 대사관으로 데리고 오고 대사관에서 일했던 이제 정원이라든가 그런 일하는 현지인들 있잖아요. 그 현지인들한테 입양시켜줘요. 근데 그 현지인들을 고용시킬 때는 무조건 자식이 안 되는 아무래도 자식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고용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입양시켜요. 그럼 그 사람들도 아무리 아이는 10대이지만 영국인이지만 결론적으로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이제 키워주죠. 근데 조건 하나 걸어요. 일요일마다 무조건 대사관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겉으로는 그 아이는 이슬람 교육을 받고 자라가 있지만 대사관에서는 앙글리칸 처치 교육을 받고 있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신학자도 나왔고 오스만 제국에서 외교관들도 나왔는데 사실은 다 영국 정보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 안젤리나 졸리 나왔던 드라마 그 영화도 있었는데 거기도 약간 같은 개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소련에서 예, 소련 스파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다 조금만 한 9살, 10살 이런 친구들 네. 어렸을 때부터 언어 몇 개국어 하도록 교육시키고 뭐 체력 단련은 기본이고 해서 아예 뭐 미국 이런 데 보내서 거기 사람으로 컸는데 사실은 이제 소련 스파이였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게 사실은 완전히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벌어진 일들을 영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모티브가 되는 사건은 네네. 있었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냉전 시대에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현재 이런 것이 있었겠냐 하는데 이번에 이 거시 사건, 거시장 사건 같은 경우가 충격적입니다. 예,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의 정보기관, 캐나다의 정보기관에서도 이 사안을 좀 케이스로 보고 있지 않냐 이런 외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좀 이렇게 스파이를 주제로 했는데요. 그 네 분 우리 선생님들 혹시라도 스파이 하면 좀 유명한 분 누가 중동 사람이라면 스파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로렌스예요. 로렌스, 아라비아의 로렌스. 예, 그거는 예, 웬만한 중동 사람이 자기 이름 다음에 배운 이름이 예를 저는 알파고잖아요. 네. 알파고 다음에 배운 사람은 로렌스. 우리는 왜 이렇게 개판으로 사냐? 다 로렌스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 그 사람도 그랬어.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 더맨 교수님이 아시겠지만 더맨 도맨?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죄송합니다. 재미없는 농담에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다음부터는 제발 좀 약간 저 아는 미국 친구들이 있어요. 패널 교체 여기서. 근데 저는 아는 스파이는 사실 스파이더맨 없어요. 피터 파커? 왜냐면 이제 스파이 하면은 너무 사실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영화 외에 실제로 있을까 싶어서 관심을 많이 안 가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해 주신 것도 좀 많이 충격적인 상황이라서 실제로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 한국에서 중간중간 나왔잖아요. 우리 그 한국 군인을 중국에서 꼬셔가지고 한국에 와서 촉발됐던 북한 간접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군사 사건. 없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네. 그렇죠. 스파이 같은 경우가 이 가장 유명한 게 007이고요. 제임스 본드요. 김무질. 네. 예, 제임스 본드고 그다음에 이제 본 시리즈 아실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액션을 좀 가미한 스파이들이 많았는데 네. 이 스파이 역사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기원전 기록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도 그 선사시대 기록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잖아요. 특히 전쟁 관련된 기록들은 무조건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후대 왕들에게
네가 혹시라도 큰 전쟁을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병참 지원하고 병력 운용해야 된다. 이런 병선은 무조건 남기게 돼 있거든요. 이 기록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스카우트가 많이 나옵니다. 스카우트요. 네. 스카우트가 이제 저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유닛인데 그게 그 스카우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정찰 역할하는 유닛이잖아요. 공격력은 네네. 하나도 없고 계속 두드려 맞다 죽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 또 스카웃을 이제 전시에 그 정찰을 보내려면 적진까지 가서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되니까 덩치가 큰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스카웃이 안 됩니다. 사이즈가 크니까요. 좀 작고 민첩하고 이런 사람들을 주로 그렇죠. 쓰고 그래서 네. 이제 그게 가장 그 타협점이 찾는 게 이제 10대 초반의 아이들이거든요. 의신도 좀 덜 사지 않아요? 확실히? 그렇죠. 아이니까요. 뭐 공격적인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아이들을 활용하던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서구에서 일종의 그 아이들 팀 빌딩이나 리더십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보이스카우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연결이 보이스카우트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뜻입니다. 원래는 그 스카우트 자체가 정찰대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약간 군사적, 준군사적 주제 이런 개념이지만 사실은 이게 실제로 활용됐던 그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스파이의 초기 모델이었고요. 기원 전부터 스파이가 있었다. 네, 예. 보면 그건 뭐 되는군요.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냉전쯤은 그뭐 생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근데 인류에 있어서 전쟁이라는 건 없었던 시기가 없었고 전쟁과 스파이는 어떻게 보면 같이 따라붙는 개념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 전쟁을 할 때 저기 도대체 병사가 몇 명인지 아니면 저쪽이 말을 몇 마리, 말이 그때는 탱크였거든요. 몇 마리를 몰고 가는지 알아야만 전쟁을 할 거 그러네. 아니에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찰병 역할로서 이제 스파이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저쪽에 보니까 이제 저쪽에 왕이 좀 현찮은 거예요. 그러면 민심 교란용으로 두 번째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너네 이미 졌다. 전쟁용으로는 저쪽에서 되게 세기 때문에 너네는 진 거니까 싸우지 마라. 이런 식으로 민심 교란용으로 스파이가 활용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 규모가 커지면서 그 아예 그냥 그 부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에 보면 춘추 전국 시대에 이 첩자들, 밀정들을 많이 쓴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전국시대 아시잖아요. 거기는 지나가는 스님부터 좌우지간 거지까지도 다 첩자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오니까.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 되게 우리가 고생한 게 아, 그 네네네. 일본 첩자들 때문에 그 되게 고생을 많이 네네.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세계대전이 가면서부터는 아예 이제 군사정보국으로 이게 확장이 되고요. 나중에 냉전 시대가 되면서 CIA나 MI6, KGB와 같은 KGB. 전문기관이 나온 거죠. 아 이제 기관으로 그냥. 네, 이거만은 적극 육성. 그 제가 이제 이런 그 역사적 과정을 설명했는데 선생님도 혹시 그 이중 스파이라고 그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죠, 박 선생님? 네. 이중 스파이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네. 카메룬 편이었어. 그래서 다른 정보를 막 갖다 줍니다. 예. 근데 이렇게 갖다 주다 보니까 이쪽도 갑자기 좀 마음에 들어. 이쪽에 붙으면 좀 더 정보 이렇게 내가 더 먹고 살기 편할 것 같아. 네. 그래서 갑자기 이 카메룬한테 원래 알려줬던 정확한 정보 대신에 가짜를 알려주는 거죠. 카메룬에 피해가게. 그게 약간 이중 스파이 느낌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내 편이었다가 네. 반대로 돌아서는 거. 왜 이렇게 잘하냐면 연애들 입방식으로 합니다. 알파고 씨 최수종입니다 제가 지금.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삼중 스파이도 있나요? 예, 3중 스파이도 있고 5중 스파이까지는 있습니다. 오중까지요? 오중 네. 본인도 혹시 예사 헷갈린 있어요? 거 아니에요? 뭐 인도에 있었다고는 하는데 네. 그거는 머리 이제 아파서 그 어떡해요. 기록상으로 이제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나오는데 실제 네. 내용을 보면 5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어떤 그 지역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네. 탈출하기 위해서 4개 나라를 거쳐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네 편도 됐다, 네 편도 됐다, 네 편도 됐다 그래서 5개 국가를 이제 데리고 놀았다고 그러죠. 이렇게 속인 케이스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중 스파이가 이제 이 기본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중 스파이가 이제 저희가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게 네, 좀 그 헷갈려요. 넓은 의미의 더블 에이전트가 있고요. 더블 에이전트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좁은 의미의 더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케이스가 좁은 의미입니다. 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기관에 정보기관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 이쪽에다 그 반대 적성국의 그러니까 이쪽 소속이죠, 사실은. 적쪽 소속인데 이쪽에다 정보를 넘겨주거나 아니면 역정보 아까 말씀하신 고차원적인 이중 스파이인데 이렇게 하는 걸 이중 스파이 협의라고 그러고요. 좁은 의미로요. 광의에는 뭐냐면 공무원, 군인, 기자 또는 뭐 이제 정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나라에서 활동을 하면서 적성국에다 정보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넓은 의미의 이중 스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개념이 또 차이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네. 그 필리핀에서 얘기한 거 시장 같은 경우가 넓은 의미의 이중 스파이 사례이지 않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명한 이중 스파이 있나요? 그 과거에? 유명한 이중 스파이로는 대표적으로 이거 영국 얘긴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캠브리지 5라고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름은 캠브리지 파이브. 들어본 적이 되게 유명해요. 캠브리지 5. 그 탈출했던 부인을 두고 탈출했던. 맞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예. 예. 영화로도 나왔나요? 소설로도 나왔어요. 소설. 예. 영화로도 좀 다룬 적이 있고요. 실제로 캠브리지 대학교 출신의 5명의 엘리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그 당시 1920년대, 30년대 대학 다니면서 학습 모임을 조직을 합니다. 이 학습 모임이 뭐냐면 마르크스 레닌 사상 있잖아요. 이걸 공부하는 모임을 조직을 한 겁니다. 조직을 하면서 얘네들이 그때 이제 소비에트 혁명이 나고 소련이 생기니까 이 자본주의로 이게 쓰레기같이 돼 있는 영국은 우리가 이게 감당이 안 된다. 태어나긴 여기 태어났지만 우리의 조국은 소련이다. 이래서 자발적으로 충성 선언을 하고 그 소련에다가요 엄청난 정보를 갖다 준 5명의 이중간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에서 직접 키워가지고 임명을 한 게 아니라 네. 본인들이 네. 자청한 거예요? 네. 사상적으로 경도돼서 아예 이제 그쪽에 넘어간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파이 같은 경우 앞서 설명을 좀 안 드린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을 아주 정밀하게 초정밀로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면 국정원 요원이 되겠죠. 교육을 받고 투입되는 스파이가 있는가 하면 자생적으로 학습을 해갖고요. 자기가 스파이 책도 있고요. 알아서 공부해갖고 알아서 스파이로 돌변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셀프 메이킹 스파이라고 그러는데 스스로 만들어갖고 나타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 캠브리지 5가 전형적인 자생적 그 스파이 유형입니다. 그럴 수 보통 있겠다. 스파이 원동력은 뭐 애국심인데 이렇게 이중 스파이 그러니까 사상심이지.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이중 스파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이중 스파이가 아닌데 오히려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례가 그런 게 있습니까? 나 레바논에서 잡혔잖아. 이스라엘 바로 감청으로. 옆에 있었군요. 그 트라우마가 사례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네. 나 4일 동안 교도소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 이중첩자로 의심되는 경우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서도 스파이를 투입하고요. 이쪽에서도 이중 스파이를 투입을 하는 경우에 혼선이 옵니다. 헷갈려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역정보를 투입하고 여기서 역정보를 투입하다 보니까 이걸 원래 한쪽에서만 정보를 받잖아요. 이쪽에서 만족을 하죠. 왜? 우리는 저쪽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이랬는데 어느 갑자기 자기 쪽 정보가 이쪽으로 막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혹시 우리가 투입한 아이들이 우리 내용도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해되는 사례들인데 압도적으로 많은 게 양쪽 다 이중 간첩을 같이 짓는 겁니다. 스파이를. 이런 경우가 이제 오해를 사서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제가 지금 캠브리지 5인조 네네. 말씀드렸는데 이거 좀 되게 유명한 사건 잠깐 네네. 설명드리면 5명입니다. 5명인데 이 5명이 영국 정부에서 고위직이란 고위직은 싹 쓸고 다닙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중 간첩이라고 스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킴 필비 같은 경우는 네. MI6 여기에 부국장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소련 간첩을 하면서요. 스파이 활동하면서 예.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예. 거기다 또 가이 버지스라는 그 친구는 네. MI6에서 국장급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해외 정보요. 진짜 다들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MI6는 국외 정보고요. 네. MI5는 국내 정보입니다. 그 앤서니 블런트라는 사람은 MI5 간부로 이제 그 국장급까지 역시 올라갔는데 국내 정보 계속 옮겨줬고요. 그 다음에 도널드 맥컬린 같은 경우는 외교부의 국장까지 올라가면서 외교 관련 정보를 싹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존 게런 크루스가 있는데 믿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국무총리실의 비서까지 합니다. 총리 비서예요. 국가원장. 아니, 5명이 어떻게 이렇게 다 잘 나갈 수가 있어요? 캠브리지 출신이에요. 네, 캠브리지 그래서? 최고 에이스들만 모여가지고 아니 뭐 그래가지고요. 옥스퍼드도 있고. 백이 네. 있었죠. 이 중에 이제 3명인 그 필비하고 가이 버지스하고 맥클린은 나중에 이제 비행기 타고 소련으로 도망가서요.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잘 살고요. 나머지 2명은 첩변한 다음에 이 사람이 소련에 관련된 정보가 있잖아요. 역정보 다 제공하고 사면 받고 나옵니다. 사면 받았어요. 예.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요. 잡히고 나서 오케이 내가 정보 준 건 맞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알려주겠다 예. 해가지고 사면을 받고 예. 그러니까 냉전 끝나기 전에 이제 다 벌어진 일인가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간첩 스파이사에서는 가장 유명한 이중 간첩 사건입니다. 아니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소개를 해주셨을 때 이 내용을 알기 전에는 아무리 그래도 이 5명이 정보를 갖다 준다고 하는데 소련에서 이걸 어떻게 믿을까? 잘 안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했더니 요 정도 직책 갖고 있으면 믿을만 하네요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승진을 하면서 이 5명이 또 몰려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철저하게. 근데 이제 모이는 거는 의심을 못 받죠. 왜 그러냐면 그 동문이기 같은 때문에 그렇게 될 거고요. 근데 요 사건 하면서
소련 입장에서는 굳이 정보망을 구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너무 완벽한데요. 예, 다 총리실에 생각만 하나 해도. 있지, 외교부에 국장 하나 있지, 네. MI6, MI5 다 있으니까 그냥 뭐 날로 정보를 다 준 거죠. 그렇게 짤래도 힘든데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굴러 들어갔으니 당시 소련 입장에서는 얼마나 네. 기뻤을까. 예, 그러니까 드네요. 그냥 복덩이가 굴러온 거죠. 그러네요. 예, 너무 복덩이.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대본에 없지만 사실은 역대급 한국에 있는 하나 스파이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분의 후배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네, 알아요. 혹시 모함메드 간수 네, 들어보셨어요? 간수. 예. 북한조 나 북한 모르겠는데. 북한 간첩에. 제가 오래됐는데? 이분이 사실은 중국에서 태어난 이제 조선족인데요. 근데 이제 민족이 한국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를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한국보다는 북한을 자기한테 가깝게 생각하고 북한에 가서 충성심을 해요. 근데 북한이 그러면 일단은 너 오지 말고 너 어차피 지금 너무 똑똑하니까 너 하던 일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이 북한을 충성하지만 중국 외교부에서는 활동해요. 근데 내 학교 때는 아랍어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자꾸 중동 국가들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해요. 뭐 모로코라든가 요르단이라든가 등등등. 그래서 아랍어로 너무 잘하고 웬만하면 아랍 국가로 돌아다녀요. 이제 그때 이제 북한에서 드디어 지시가 내려와요. 때가 됐다. 이제 조국을 위해서 일을 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다 그 중국 외교부에서 일을 다 때려치고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에서 좀 약간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안경도 쓰고 필리핀에서 만난 한국인들한테는 살라문 알레이쿰 저 아랍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랍 말. 사람 같이 생겼어요, 실제로.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는 아직도 한국인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딱 봐도 조선 사람인데. 하여튼 한국말을 못하시고 영어로 얘기하시고 아랍말 얘기하시고 근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 의심 좀 들어요. 근데 너는 아랍 사람처럼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왜지? 아 저는 아빠가 레바논 사람,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너무 친해지고 아 나 한국에 관심 있어요. 그때 한국도 이제 그때 이제 뜨고 있었는데 90년대 중반이죠. 아 우리한테는 사람이 필요해 이렇게 아랍 지역으로 가르칠 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 대학교에서 좀 공부하실래요? 좀 교수를 하실래요? 하고 가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한국어를 배워요. 원래 한국말은 자기 모국어인데 근데 어학당을 다녀요. 어학당을 다니는데 교수님 보기에는 아무리 언어 존재인데 왜 이렇게 한국어를 빠르게 배우지?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아랍 사람이라고 소개했잖아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좋아하지. 왜 이렇게 삼겹살을 먹을 때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듯이 이렇게 잘 먹지? 쌀국수 싸 먹죠 숨길 수가 뭐. 없는 삼겹살. 그러다가 이제 이분의 집주인이 처음에 의심을 들어요. 그래서 국정원한테 신고를 해요. 여기 왠지 누가 간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경찰들이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걸렸어요. 이분이 걸리고 이제 교도소에 가셨고 교도소에서는 이제 아랍이랑 관련된 책들도 많이 쓰셨고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김일수 교수님하고 정수일, 모함메드 간수 그분이 이 두 명이 쓰는 책들이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동에 대한 제일 깊은 책들이거든요. 지금은 나이가 많으시고. 근데 말을 믿어도 되나요? 그 잘못된 정보를 조양 사상을 쓰고. 이제 했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는 남한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하나만 해보고 갈까요? 만약에 스파이 관련해서 네. 자 20년간 네. 연봉 100억, 1년에 100억씩 줘요. 그런데 스파이를 할 것이냐, 혹은 20년간 스파이 안 하고 그냥 3천만 원으로 만족하면서 살 것이냐. 한 달에 3천만 원, 아니 1년에 3천만 원 버는 일반인 대신 1년에 100억 받는 스파이. 거기 1년 100억 받는 스파이 아니고 거기 무슨 직업을 써도 나 100억이야. 스파이 아니고 그 뭐든지 할수 어느 있어? 직업도 오케이예요. 아 근데 저는 조기 은퇴도 되나요? 조기 은퇴 안 됩니다. 조기 안 돼요? 20년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 아, 와 어려운데. 10년 10년 정도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100억이에요. 미쳤어요? 100억이야. 연봉 3천 그냥 일반인으로 갈 것 같아요. 아 스파이 하느니. 왜냐면 이 100억이 주는 건 좋죠. 그 돈의 달콤함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하지만 20년 동안 내가 막 거짓말하면서 네. 혹여나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감.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수사람 두고 보자. 내가 널 한번 매세해볼게. 저도 거짓말을 진짜 치를 떠는 사람이라서 체질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네. 못 하시겠다. 저는 못해요. 다 100억 1년에 100억을 얻으면 막 쓸 수 없잖아요.
의심스럽잖아요. 그렇지. 쓰면서 또 오셔야 이게 되니까. 일반 사람 같이 생긴 사람은 어떻게 100억을 매년 들어와서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네. 그럼 교수님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이제 교수님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시고 한국의 이제 이 지식 사회 아니면 정치판에 데가 많은 영향을 끼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갑자기 교수님의 부인분이 북한 간첩으로 교수님이 알게 되셨어요. 와이프가 제 와이프가 북한 간첩이라면요. 네. 신고해야죠 어떻게. 잠깐만 교수님 약간 오히려 좋아하시는 표정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네. 저희가 왠지 이거 콘텐츠로 내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애국심에 애국심이 좀 애국심. 미소가 너무 띄는데요. 0.1초도 안 걸려서 바로 신고해야죠. 굉장히 쿨하게.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교수님 바쁜 시간에 모셔놓고 막 이런 질문을 막 던져가지고. 아유,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저도 이쪽 업무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피해가 커요. 스파이 자체가 산업 스파이든 국가 스파이든 뭐 군사 정보 스파이든 간에 그렇죠. 피해가 너무 네. 크기 때문에 만약에 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진짜로 이적 행위를 한다면 전 신고할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진짜요? 뭐 사상을 떠나서 그냥 제가 여기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지켜야 대한민국. 되니까. 예. 왜냐면 교수님은 터키에서 교수님 같은 분 때문에 하는 좋은 사례가 있었어요. 뭐. 여자분이 자기 남편이 왜 자꾸 이렇게 이란 사람들이랑 만나지?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이미 좀 약간 중간에 원래 수니파였는데 시아파랑 개종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란 사람들 자주 만나지라고 의심하다가 만나봤는데 그 한 번 그 회의를 들어봤는데 부인이 뭐야 이분들이 자꾸 제 남편 항상 스파이들이랑 만나고 튀르키 안에 있는 이란 스파이들의 그 활동을 좀 관리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부인이 가서 남편을 신고했어요. 바로 신고. 그 사건으로 튀르키에서 어마어마한 이란 스파이 사건이 밝혀진 거예요.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스파이 사건 같은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보통 5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 말씀드렸죠. 소련하고 미국 이런 식의 자유주의 진영,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 이런 이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알파고 씨가 말씀하신 대로 종교적인 게 최근에 스파이 사건에서 국가 간 스파이 사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테러 조직들이 스파이 조직을 운영합니다. 테러단은 그래서 IS나 뭐 ISIS 그다음 탈레반 같은 데서도 이 스파이 조직을 운영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기반으로 해서 미군에 투입돼 갖고 한 소령이 미군 소령이요 총기 난사라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이제 스파이 조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전 관련된 아까 100억 말씀하셨다시피 큰 돈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릴 추구형 스파이도 많습니다. 아, 스릴 주고. 스릴이군요. 예, 심심한 걸 뭐 영어로 스릴 시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스릴을 찾아다니는 건데 뭐지 이렇게 롤러코스터? 예, 롤러코스터 타는 식으로 네. 이게 누가 날 추적을 하고 따라다니는 게 흥분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변태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사람 제가 만났어요. 대전에 있을 때 그분이 진짜 여러 사람 시리아 만났어요. 가고 싶대요. 왜? 거기서 스파이 할래요. 누구야? 일단 우리나라 거 신고하고 우리나라 받아주면 우리나라 거 하고 안 되면 미국은 너무 쉽게 한대. 뭐 1년에 7천만 원을 주고 뭐 괜찮아요 하고 그럼 아랍어 배우려고 저도 그러면 우리 저만 연락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연락을 끊었는데 그냥 직업으로 보는 거군요. 뭐. 그 사람 그냥 아니 재밌는 직원이고 직업. 교수님 한 재밌는 것처럼 직업. 그냥 삶이 치료화돼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나 이제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성욕으로 인해서 스파이한테 매수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욕으로 성욕으로? 예, 이거를 이제 중국에선 과거 홍화조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은 불구롱자에다가 꽃화자에다가 조직조자 그래가지고 실제 키웠습니다. 그래서 미모의 10대 아이들, 여자아이들을 차출을 해갖고 여성 교육을 스파이들. 시킨 다음에 네네. 최근에 그 미국에서 터진 크리스틴 팡 사건 아실 겁니다. 2015년 사건인데 그때 그 캘리포니아 정재계를 뒤집어놨잖아요. 예, 나이도 정확하지 얼마 안 않습니다. 됐어요, 사실. 예, 10년 예, 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다니는 여대생이 갑자기 그 NGO 활동을 하면서 그쪽에 막 그 정치인들한테 접근했고 심지어는 그 하원 의원, 연방 하원도 하나 같이 잡고요. 그다음에 시장도 캘리포니아 주에 소속된 2개 시장도 예, 성관계를 하면서 기억나요, 애인이라고 하고요. 넘어갔구나. 그러다 2015년에 이제 FBI 수사하면서 갑자기 비행기 타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 어디로 도망갔어요? 러시아. 중국으로 간 걸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안 잡- 중국 상대로. 네, 안 예, 잡혔어요? 예, 안 잡혔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도 혹시 스파이 직접 만나신 적이 있어요? 아, 예, 저는 업무상 이제 정보 요원을 만나는 경우도 가끔 뭐 있습니다. 직업상 그런 예, 진짜요? 그냥 네. 왜냐면 한국 그쪽에 스파이 아니면 다른 나라 스파이? 그러니까 이게 스파이를 좀 구분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네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도 검색해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만나는 분은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예, 대학 교수님들도 만나고
기과 공무원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가 뭐냐면 하얀 요원이라고 얘기하는데 화이트 에이전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나 저희 CIA 요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MI6 요원입니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업무상으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들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는데 이걸 이제 자기 소속을 밝히는 요원들은 이제 화이트 요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셔갖고 뭐 신분 위장하고 뭐 네네. 갑자기 뭐 셰프하다 막 칼 던지고 막 맞아,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그쵸. 이분들은 이제 블랙입니다. 블랙. 실제로도 있어요? 많이 있겠죠. 오. 예, 이게 블랙이고요. 대다수가 블랙이야.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레이. 그레이는 이제 자기가 이제 정보 요원인 걸 상대방이 다 압니다. 음. 알면서도 위장 신분인 거 알고도 만나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외교관으로 파견당하는. 우리나라도 왜 대사관에 뭐 CIA 요원들 파견 나와서 외교관 신분으로 근무하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로 우리가 이제 그레이 중간 회색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나보시면 어때요? 실제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뭔가 이 스파이 하면 딱 정장 입고 네. 까만 정장에 007. 007 약간 맨인 블랙 느낌 그리고 뭔가 딱 몸도 좋고 싸움도 잘할 것 같고 이런 이미지인데 실제로 만나보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대면하는 게 정책 의견들 물어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민정정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운영을 되는데 어떤 방향 속으로 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아까 바른생활 분들만 만나요. 진짜 바른생활. 사무원 같은 분들. 네네. 그러니까 옆에 그냥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직장인, 네. 약간 몸 좋은 직장인 이 정도. 그러면 교수님 스파이 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해요? 스파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학교 수업에도 정보론을 강의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정보론이라는 건 MIS 이런 경영정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정원 같은 것도 시험에 정보학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과목이 있어서 이제 그런 과목을 하는데 그냥 이론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능이 뛰어나야 됩니다. 지능. 지능. 네. 그거 나쁘지 않고. 어떤 지능? 여러 지능 있죠. 본인- EQ, IQ. 예, 근데 일단 SQ. IQ를 이제 중요시합니다. IQ. 이렇게 암기할 사항도 많고. 이게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인기응변 대응 능력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테스트라는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당연하죠. 체력이 체력. 뛰어나야 됩니다. 뭐 도망가든가 뭐 국경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번째가 이제 연기 능력도 따로 배우는 걸로 CI 프로그램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노인 연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상인 연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거기서 길 잃은 엄마 역할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연기 능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내심체 측정은 거의 특수부대 요원식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투 능력까지도 배양을 해야 됩니다. 혹시 비상시에는 자기 몸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통 6대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6대 능력으로. 예. 그럼 여기서 잠깐 자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가장 어울릴 만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혹시? 알파고. 알파고는 체력 없어요. 체력 없어요. 본 적 없잖아요. 그리고 연기 못합니다. 졸리면 하품 그대로예요. 맞아, 못 참고. 맞아요. 그러네. 계속 필요. 그거 연기인가요? 연기일까? 체력 계속? 피곤한 체력일 수도 연기하는 있겠네. 건가요? 일단 네. 저질 체력은 검증된 것 같고. 검증됐죠. 근데 다른 거 체력 빼고는 다 웬만하면 IQ, EQ 다 되고 언어 능력 훌륭하고 네. 완벽합니까? 약간 이게 이간질을 잘 시키는 이간질. 근데 인내심 있나요? 네? 그 말하고 싶은 거는 인내할 수 없고 그냥 바로 말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캐릭터일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 연기일 수도 있다. 교수님 이렇게 다 저를 공개시켜 주시면 어떡해요? 저 지금 조국을 위해서 그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국을 조국을 위해서 위해서. 열심히 네. 이거 5개 근데 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이력서 어디로 넣어야 돼요, 선생님? 근데 그 스파이 되면 네. 돈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고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나 이념을 기반으로 한 정보원들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돈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캠브리지 5 같은 경우는 네. 돈 보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오로지 이념. 자기가 이념이나 철학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이걸 기반으로 하는 스파이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돈의 부분은 좀 많이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영화나 드라마에 가끔 보면 정보를 팔거나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중 스파이나 스파이라고 보기보다는 정보를 가진 걸 스파이한테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돈을 기준으로 하죠. 특히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거의 공인된 화폐로 돌아다니는 이제 그 가상화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정보를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예전에 기사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네. 중국 스파이가 네. 홍콩 난민을 가장해서 네. 영국에 이민 신청을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네. 이제 난민으로 좀 이렇게 가장을 해버리면은 네.
굉장히 잡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그 필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미 법무부가 발표한 게 차이나 이니셔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전부 다 검수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그 유학생이 이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국에서 이제 연구도 좀 빡세잖아요. 그러니까 밤새야 되고 이렇게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연구 인력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지원 안 하는 부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노동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또 인내심이 좀 동양 사람들이 세잖아요. 이게 또 필요했고요. 세 번째는 학령 인구가 미국도 감사하다 보니까 대학교가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달인 대학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대거 중국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수백만이 몰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산업 스파이, 기술 스파이, 군사 스파이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최근에 영국에서도 요즘에 좀 약간 우경화 성향이 있잖아요. 유럽에서 왜 우리 외국인을 많이 안 받겠다는 이면에는 뭐냐면 안보 정보가 새나가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외국인 받는 건 제한하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방식으로 좀 제한을 걸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 신기하다 진짜. 진짜. 네. 근데 스파이 하면 네. 보통 뭐 미국이나 러시아, 뭐 중국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혹시 뭐 국가별로 그 스파이 뭔가 차이점이나 뭔가 저런 거 있어요? 뭐 한국 스파이는 좀 더 예절이 바르다던가 이렇게 공손하고 맞아요, 공손하고. 정보를 캘 때도 동양 스파이, 서양 스파이. 아 근데 이건 들었어요. 그 미국 사람을 이렇게 스파이로 하면 미국 사람을 이렇게 앉잖아요. 네.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유럽에 가면 그렇게 앉는 사람 많지 않아서 이렇게 American lea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딱 그거 그 뚜렷하게는 이렇게 앉는 훈련도 해야 하긴 하는데 뭔가 다른 목적이니까 뭐 다르게 뭐 키우는지 뭐 그런 거 그게 있어요? 이제 두 가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양성 기관에 따라 성격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틀린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정보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사정보 관련된 그 사령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정원에서 키우는 요원들 같은 경우는 외교관도 이건 대부분의 국가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교관으로 나가거나 이게 파견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증 냄새가 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양성을 하고요. 군사정보하는 기관들은 뻔하잖아요. 군인 신분에서 스파이로 양성이 되기 때문에 지처럼 뭐 특수요원 냄새 나는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 특히 이제 중동 같은데 미국 CIA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 용병 아시죠? 네. 예, 민간 군사 기업 있잖아요. 예, 프라이빗 밀리터리 컴퍼니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 기업 요원 중에 상당수가 군사 정보 기관에서 양성된 요원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군인 신분인 거 친해도 되거든요. 대놓고. 예. 이거에 좀 약간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제 냉전 시기 때 미국에서 이제 소련 간첩이 잡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사람, 니네들 나를 어떻게 눈치를 채냐. 그래서 CIA들이 이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야, the friend in Russia 이런 식으로 영어로 얘기한 사람 없으니까 너는 너무 쉽게 걸렸다. 그러다 이제 미국 러시아에서도 소련에서도 이제 CIA 이제 간첩이 잡혔는데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잡혔어? 내가 그렇게 러시아 말을 잘하는데 발음도 없이. 아니, 러시아 말을 너무 잘하는데 이 소련에서는 러시아 말을 이렇게 잘하는 흑인이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가별로 이제 그 네 가지 그 정보의 개념이 있는데요. 뭐냐면 휴민트가 있고요. 휴민트. 시긴트가 있고요. 테킨트가 있고 이민트라고 최근에 나온 개념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국가별로 선호하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휴민트는 뭐냐면 사람을 투입, 휴먼 인텔리전스입니다. 아, 그 뜻이 있군요. 네, 사람을 갑자기 투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선호하는 게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 쪽이 좋아합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긴트는 신호 정보인데요. 이건 주로 이제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 선호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통신 감청이나 온라인 네트워크 신호들을 잡아서 이제 도청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테킨트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휴민트랑 좀 비슷합니다. 사람을 투입을 해서 기술 정보를 빼내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민트는 아실 겁니다. 이미지 정보인데 드론하고 인공위성을 주로 얘기합니다. 찍은 내용만 가지고 보거든요. 이건 또 기술적인 좀 능력이 뛰어난 국가겠죠. 그래서 국가별로 스파이 운영이나 하는 부분에서도 자기들이 가진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선호 방식이. 네. 근데 요즘 사실은 저희들이 더 와닿는 얘기는 산업 스파이 기사를 종종 봅니다. 네. 뭐 우리 기술 뭐 중국 쪽에 팔아 넘겼다 등등.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겠죠.
우리 좀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지 어떤 대응책이 좀 필요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제 그 수압으로 비유합니다. 수압. 물의 압력이죠. 그러니까는 수압이 높은 데서 수압이 낮은 데로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유출은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진형 기술을 가진 국가나 사회는 후발주자에서 이걸 빼낼 목적으로 산업 수바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입합니다. 과거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80년대 비난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이제 가전제품은 일본이 첨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연구원들이 와서 자꾸 기술 빼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또 미국이 일본 산업 스파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기술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중국이나 이런 기반으로 해서 산업 스파이가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여기 문제점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피해자들이 신고를 안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신고를 안 해요. 실태 파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첨단 기업이 있으세요? 대표이사인데 만약에 기술이 유출이 됐다면 경찰에 신고하실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 애매하네요. 네. 경영하셨어 아시죠? 그러니까 산업기술 유출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실태 파악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보고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기술 유출된 건 신고하는 순간에 첫째는 기사가 나가는 순간에 투자자들이 빠져나갑니다. 네, 우리 회사 이거 뭐 하는 회사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인도가 떨어집니다. 저 회사 믿고 주식 샀는데 이게 뭐야 기술 유출하면은 다음 차기 먹거리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무서운 게 주가가 폭락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은행 같은 기관에서도 그 금융기관에서도 너네 지금 기술 방어도 못하는데 뭔 경영이야 이렇게 하고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산업기술 유출이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데도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가져간 국가에서 이거를 이제 처벌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네. 처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해서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세 번째는 이건 일부 기업에 해당하는 거지만 그 기업 비리까지 같이 채집을 해갖고요. 산업 스파이 활동을 내부자에 대해서 처벌한다고 할 때 나는 이걸 다 폭로할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일부 사례도 있거든요. 아예 그냥 애초에 신고를 못 하게끔 예. 해놓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처벌이나 이런 것도 쉽지 않고요. 마지막 말씀드린 건 유출된 걸 확인하는 순간에 이미 카피 복제품이 나와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걸 뭐 소송하고 한다고 해도 회복이 안 되는. 뭐 하나 마나 이런 상황이 된다. 저희들 기사 보는 건 진짜 빙산의 일각일 뿐이군요. 이 그렇죠. 산업스파이 예, 심각합니다. 기사가. 네, 오늘 염 교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몰랐던 스파이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한 시간 감사드립니다.